식사들 하셨습니까? 겨울이 자꾸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쪽은 눈으로 난리가 나다가 춥다가 봄이 왔다 갔다가 난리도 아니죠. 겨울은 좀 겨울다워야 하긴 하는데 솔직히 춥고 더운 것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추울 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운전 조심하시고 건강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울 때는 대부분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유튜브 리뷰를 보시거나 여행 영상들 많이 보시죠. 그러면서 올봄에는 기변이나 해볼까 하는 뽐뿌질이 오는 시기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나가서 오토바이 타봐야 블랙아이스 사고 위험도 높고 춥고 좋을 것 없죠. 그냥 방에서 뽐뿌질 하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2026년 해외에서 주목받는 오토바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해외에서 아무리 집중적인 관심을 끌어도 국내에 수입을 못하거나 시장이 작아서 수입해도 몇 대 못 파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운영 가능한 기종 위주로 추천을 좀 해보겠습니다. 추천 기종은 배기량별 클래스별로 소개하는데 선정은 언제나 그랬듯이 제 마음 가는 대로 내가 타고 싶은 기종을 우선해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제 마음대로 추천을 한다고 밑도 끝도 없이 추천한 것은 아니고요. 오토바이 가격이나 정비나 AS, 운영 편의성, 중고가 형성 등을 판단해서 추천을 하겠습니다. 가성비를 많이 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선 입문 추천기인 저배기량과 커터급을 먼저 소개하고 정착지인 미들급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갑니다. 이게 저배기량은 미국 쪽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유럽 쪽은 도시명 스쿠터 위주로 어느 정도 언급이 되긴 하는데 국내에 거의 수입이 안 되거나 판매가 안 되는 모델들이 많고 우리 정서에 맞지도 않는 경우가 많아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 미국 쪽에서는 추천이 안 되는 이유는 고속도로 진입 후에 제대로 된 속력이 나오지 않아서 위험하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참 아이러니하기는 하지만은 큰 도로에서 속도가 안 나오는 오토바이는 사고 위험이 많다는 것은 세계 어디서나 중론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가속하는 구간에서 70마일, 즉 시속 112km가 얼마나 빠르게 나오는지를 많이들 확인을 합니다. 이게 미국 오토바이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쿼터급 오토바이 리뷰에 거의 매번 나오는 체크사항이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죠. 간혹 제 유튜브에도 그런 저배기량은 도시 외곽 도로에서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유유자적 타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숨은 하나죠. 한 번만 제대로 아다리 돼서 사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아니 좀 다른 겁니다. 저배기량 오토바이는 장거리보다는 시내 주행을 상정하고 만드는 오토바이가 거의 확실하죠. 그냥 그렇게 타실 분들은 그렇게 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남에게 추천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추천 기종 혼다 슈퍼커브. 저배기량의 영원한 테마죠. 얘가 진정한 우주 명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 가격적으로나 운영비, 연비, 내구성, 중국 가격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봅니다. 국내에서 어떤 오토바이도 이 존재를 추월할 만한 기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약간 몇만 원씩 해마다 오르긴 해도 다른 기종처럼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 위치에 있죠. 요즘 살짝 슈퍼커브 인기가 시들하니까 C125나 CT125 헌터커브, 몽키 125, MSX 그롬, ST125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데 110과 125cc가 배기량이 많이 차이 날 것 같아도 9.1마력과 9.8마력, 0.7마력 차이입니다. 체감상 아무 차이도 없고 최고속도 차이가 없는데 몽키나 그롬 ST125는 그나마 바퀴도 작아서 더 안 나가는 느낌이 납니다. 근데 가격은 400만원이 넘고 거의 400만원 후반대인 500만원에 가깝죠. 혹시 슈퍼커브 타다가 승차감이 아쉬워서 비포장을 갈 수 있다고 하는 헌터커브를 타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서 기변하는 분은 없겠지만은 제 느낌으로는 도찐 개찐입니다. 이렇게 기변하시면 거의 300만원 날려먹는 겁니다. 슈퍼커브 중고 처분하는데 100만원 손해보고 팔아야 하고 추가로 200만원을 더 줘야 헌터커브로 기변이 되죠. 그러면은 차라리 그 돈이면은 500cc 주고 타는 게 훨씬 승차감도 좋고 잘 나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나 이런 기변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슈퍼커브는 새 차 박스보다는 중고차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처음 입문해서 조금 타다가 다른 기종으로 기변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주 새우 같은 중고가 시장에는 엄청 넘쳐납니다. 100만원 중반이면은 누가 봐도 새 차라고 생각할 만한 1만 킬로 안쪽 중고를 구입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가 방어가 잘 되기 때문에 몇 개월 타다 팔아도 단돈 10만원에서 20만원 손해봅니다. 사서 오래 탄다고 튜닝하고 뭐하고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쉬우면은 몇천원짜리 스티커 몇 개 붙이는 튜닝 하시고 타다가 파셔도 됩니다. 이게 진정한 가성비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슈퍼커브는 중고가 답이다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슈퍼커브 아류가 많죠. 우리나라의 DNA 모터스, KR 모터스도 비슷한 모델이 나오죠. 그 중에 유명한 모델이 DNA 시티베스트죠. 송풍님이 타서 유명해졌는데 유명세 때문인지 원격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심지어 275만에서 285만원으로 가격도 더 비쌉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태의 중고 가격은 시티베스트가 더 쌉니다. 이유가 있겠죠.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고 슈퍼커브 사시는 게 정신 건강과 주머니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 한손 베네트 R. 8, 90년대에서 2000년 초반까지 125 전성시대에는 저배기량 크루저가 경쟁적으로 많이 출시되었지만은 지금은 거의 스쿠터의 시장을 잠식당하는 바람에 없어지다시피 한 시장이 이 시장 같습니다. 이제 DNA 모터스의 VL 125P 데이스타죠. 이외에는 KR 모터스에서도 125 크루저는 판매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데이스타 경쟁 기종으로는 한손 베네트 R이 있습니다. 가격이 좀 싸죠, 더. 한솜은 거의 홍보는 하지 않지만은 은근히 많이 파는 기종이고 중고시장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기종이죠. 이유는 나오면 금방 팔려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데이스타나 베네트나 중국산인데 그냥 싼 거 타시면 되죠. 데이스타는 팻보이 같이 뚱뚱한 스타일이고 베네트는 소프트테일 같은 슬림한 스타일인데 시티고도 700mm로 매우 낮고 마력도 12.2마력으로 그냥 탈만합니다. 그렇다고 슈퍼커브보다 잘 나가고 그런 건 없죠. 거기서 거기죠. 죽기 살기로 땡겨도 120km 언저리 정도 나갈 겁니다. 혹시 크루저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타보실 거라면은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오래 타실 건 아니고 연습용이라면은 그냥 슈퍼커브 중고 사시고 저배기량이 취향에 맞아서 오래 타실 분이 있다면은 권장드립니다. 나름 고장도 별로 없고 탈만하다고 합니다. 소유하신 분과 이야기해봤는데 꽤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은근히 간판이 없어서 그렇지 한섬도 AS 서비스 센터가 전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정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존테스 125 G1, 125C. 사심을 가득 담는다면은 저라면 저배기량 추동 오토바이를 입문한다면은 존테스를 탈 것 같습니다. 가격도 그냥 헌터커브보다 싸고 마력도 14마력 넘게 나오니 그나마 아쉬워도 땡기면 130km 나가는 오토바이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시트고도 800이면 낮은 편이고 그나마 125cc대에서는 잘 나가는 오토바이죠. 형도 나쁘지 않고 생김새랑 마감이 한손 베네트보다 훨씬 좋습니다. 만듦새를 보면 왜 이 가격에 파나 싶을 정도로 만듦새는 좋죠. 그냥 네이키드는 125 G1이 맞고요. 레벨 500과 같은 스타일을 원하시면은 125C를 타시면 됩니다.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수입된 지 꽤 오래된 모델인데 리뷰를 보면 그닥 문제점은 없는 오토바이로 엔진은 스쿠터에서 사용하던 엔진이라 내구성 문제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스쿠터. 만약 입문용이라면은 스쿠터를 추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가격도 거의 500만원대 육박하고 200만원대는 혼다 디오 125, 스즈키, 어베니스, 어드레스 이 정도만 현재 판매 중이고 인기 있는 혼다 PCX나 야마 NX 155, DNA 모터스 기종들이 있기는 한데 문제는 국산 메이커는 그냥 중국산 메이커인데 메이커만 바꿔서 파는 제품이라서 그닥 추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산이라고 성능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혼다, 야마 포함 어떤 스쿠터도 새 것을 사서 타다 팔면 배달용 취급을 받기 때문에 중국 가격 방어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추천을 못 하겠습니다. 차라리 스쿠터를 타려고 한다면은 쿼터급 스쿠터를 구입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시트고도 별로 차이가 없는데 빵이나 크기도 더 크고 성능이나 나가는 느낌이 저배기량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훨씬 좋습니다. 스쿠터로 입문하시려면은 그냥 쿼터 스쿠터 타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저배기량 결론은 입문해서 연습용으로 타실 거라면은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그냥 혼다 슈퍼커브 중고를 사시기 바랍니다. 스쿠터는 차라리 빵이나 시트고를 고려한다면은 그냥 패스하시고 쿼터급 스쿠터로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년에 오토바이 입문하는 경우 진짜 아무 경험 없이 처음 입문하는 경우는 슈퍼커브를 추천하는데 조금이나마 경험이 있거나 수동운전이 익숙하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라면은 쿼터급 수동을 많이 추천합니다. 이유는 쿼터급은 장거리 라이딩이나 우리나라 어디든지 가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효용성이 높습니다. 시티베이스트 PCX로 세계여행하는데 무슨 말이냐 반발하시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면은 한번 해보세요. 예, 그게 쉽나. 젊으니까 하는 것이고, 선택을 잘못해서 아니면 몰라서 타고 가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오토바이를 알거나 나이가 50만 넘어도 그 짓 힘들어서 못합니다. 안 하죠. 세상에는 편한 오토바이가 쎄발렸는데 왜 굳이 저배기량으로 그런 위험한 짓을 하려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뭐 여행은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에 파고 들어가서 하는 것이고 관광은 겉모습만 보는 것이라고 하기는 하던데, 그래도 고배기량으로 여행을 못하는 건 아니죠. 천천히 가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쿼터만 돼도 추천 기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성비를 봐도 많은 기종을 선택할 수 있고 저배기량보다는 훨씬 더 높은 성능과 기종별 베리에이션이 좀 넓습니다. 첫 번째, 가성비로 선택하는 혼다 레브로 500. 46마력으로 잘 나가고 잘 서고 스타일도 좋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6년 차다 보니까 수리 문제도 해결하기 쉽고 중고도 많죠. 1만 킬로 이내 중고는 700만 원대이고 2, 3만 킬로 탄 중고는 5, 600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중고가격 방어도 잘 되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중고가가 더 비싼 적도 있지만은 이제는 그렇지를 않죠. 이 오토바이가 잘 만든 오토바이든 그런 오토바이는 사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모나지 않고 적당히 잘 나가고 잘 서고 가격이 적당한데 시트고가 낮아서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할리나 타 브랜드의 고가 오토바이만 보이는 한국 시장에서 1000만 원 이하의 이런 오토바이가 나오니까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고, 코로나라는 특별한 시국에 오토바이에 입문하는 인구가 늘면서 연에 1000대 이상 팔리기도 한 인기 기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기가 전보다는 못하지만은 꾸준히 판매되는 모델이고 중고가 방어가 잘 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레벨 500에 실망하고 얼마 못 가고 기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막 200km 찍고 막 그럴 것 같은데 150km 항속하는 것도 후달리죠. 오히려 야마 R3 300cc보다도 안 나가죠. 이런 점은 꼭 감안하시고 타셔야 하는 오토바이로 그냥 유유자적 타는 오토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유자적 타다 한번 땡겨보는 것은 상당히 좀 부족하죠.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냥 유유자적 타는 오토바이입니다. 이것 외에는 혼다 GB350, 로얄 엔필드 350 시리즈도 있지만은 얘들은 공랭이라서 20마력밖에 안 나오는 애들입니다. 막말로 이야기하자면은 배기음은 350이 좀 좋겠지만은 존테스 125나 얘들이나 똑같이 안 나가죠. 잘 나와봐야 110km, 120km 간신히 항속하는 정도? 그 정도 가능할 겁니다. 그냥 보기만 이쁜 레트로 오토바이로 유행이라서 인기가 있는 것이지 솔직히 아무것도 안 내는 오토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공랭이라서 여름에는 죽도록 뜨겁죠. 이쁘지 않으면 절대 사는 사람이 없을 건데 디자인이 이뻐서 디자인은 인정할 만하죠. 그러다 보니 몇 번 타고 중고시장으로 내던져지는 물건이 많아서 중고가 방어도 잘 안 되는 기종들이죠. 이뻐서 기초하시는 분들이 괜찮은 선택 같습니다만은 한 대만 운용하는 라이더에게는 저는 절대로 추천은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승차감. 로얄 엔필드 히말라얀 450, CF모터 450MT, 혼다 NX500. 오토바이 중에 멀티 기종이 인기가 많은 요즘입니다. 쿼터급 멀티가 다양하게 나오면서 이제는 쿼터급에서도 멀티를 즐기는 시대가 되었죠. 캠핑과 같이 즐기는 분들은 아마도 3박스가 장착이 되다 보니까 짐을 많이 실을 수가 있으니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알차나 네이키드와 다르게 대부분 멀티 기종은 비포장을 약간은 타야 하는 기종이라서 승차감이 유별나게 좋습니다. 그만큼 서스펜션에 신경을 많이 쓰기도 하고 약간은 물렁하게 세팅하고 서스펜션이 움직이는 거리가 길어서 웬만한 과속 방지턱도 그냥 까고 다녀도 심하게 튀거나 충격이 없을 정도로 승차감이 좋죠. 그래서 더 인기가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멀티 탄다고 비포장 타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냥 포장도로만 달리는 분은 멀티에 로드타이어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승차감으로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쿼터급 멀티 3대장은 당연히 로얄 엔필드 히말라얀 450, CF모터 450MT, 혼다 NX500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편의 장비도 어지간히 있고 옵션 포함 가격도 1000만원 언더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시트고도 800에서 830mm대로 어지간하면은 부담없이 타는데 문제도 없는 데다 출력도 40마력, 42마력, 50마력으로 고만고만한데 중저속에서 150km 언저리까지 한번 땡기는 맛과 펀치감이 나름 있는 기종들입니다. 거다 주행 연비도 25km 이상 나가기 때문에
때문에 장거리 연비도 좋고 일단 무게가 190kg대로 가볍고 다루기 편한 오토바이입니다. 솔직히 국내에서만 타거나 해외로 세계 여행을 할 경우 아주 어려운 난코스 여행을 한다면은 최고의 오토바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다재다능한 기종들이죠. 다만 특성은 약간 다른데 히말라야 450은 오프로드에 강점이 있을 정도로 서스가 부드럽다고 합니다. 다만 전자진 스로틀로 약간은 스로틀 딜레이가 있다거나 하드웨어가 약간은 철판떼기 접어놓은 품질감이나 마감은 다른 경쟁 기종보다는 떨어지지만은 가격적인 유리함이 좀 있습니다. 다만 유지비는 다른 기종보다는 좀 많이 들어가는 단점도 있습니다. 450MT는 유럽에서 평가나 미국, 호주에서 평가가 아주 높은 기종입니다. 제가 시승해본 결과 헐렁함이라고는 1도 느껴지지 않는 조절식의 짱짱한 서스가 가장 장점이었고 기어 세팅도 좋아서 50km에서 150km까지 6단으로만 주행이 될 정도로 로드 대응력이 상당히 좋은 성능도 나름 괜찮은 오토바이였습니다. 그래도 최고의 장점은 옵션 액세서리가 알리에 넘쳐난다는 것인데 가격이 그냥 알리 가격이죠. 순정 액세서리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중국산만 아니었다면 대박이었을 모델인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드는 모델이었죠. 그리고 도색 품질이 정말 좋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도색이 은색 펄이 아주 미세하게 들어간 도색인데 도장면이 일제 오토바이 싸다고 날릴 정도로 도색 상태는 좋습니다. 마감 품질이나 박력 있는 스로틀감, 상대적으로 좋은 방풍 능력을 고려한다면은 140만원이 아깝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유지비나 액세서리가 싸기 때문에 140만원 뽑고도 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혼다 NX500은 배기력이나 출력이 두 모델보다는 8에서 10마력 정도 약간 높은데 그닥 체감상 차이는 없을 겁니다. 혼다 프리미엄이 약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볼 500처럼 디자인이나 성능 어디 하나 못한 곳이 없는 오토바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다죠. 혼다 CRF 300L도 있기는 한데 비포장 전용이라고 할 수 있어서 도로주행에는 좀 낭창거리는 맛이 있습니다. 거기다 시트고가 880으로 키가 183인 저도 까치발이라서 아마도 감당하기 쉽지 않아서 권장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 쿼터급 멀티로는 속도감이 약간 모자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리터급 GT와 라이딩을 해보니까 비벼볼 처지는 안 되지만은 딸리긴 많이 딸립니다. 하루 종일 700km 정도 라이딩을 하고 들어오니까 다른 곳은 아픈 곳이 하나도 없이 편안하게 들어왔는데 하도 스로틀을 비틀어서 손목이 엄청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쿼터로 속도감을 바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속도감, 펀치감은 미들급으로도 부족하죠. 속도감을 원하시면은 리터급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건 아니죠. 세 번째, 그나마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오토바이 야마하 R3. 쿼터에서 속도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2리터로 가야 된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야마하 R3는 180km 찍기는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편안함. 혼다 포르자 350, 야마하 XMAX 300. 진짜 오토바이 중 세상 편한 존재가 스쿠터죠. 그로복 박스가 기본적으로 있어서 추가 액세서리를 붙일 필요도 없고 기름 넣고 시동 걸고 타기만 하면 됩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연비도 엄청 좋아져서 쿼터급도 이제 30km 정도를 갈 정도로 경제적인 오토바이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쿼터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500에서 800만원대로 좀 다양하죠. 다만 구동계 정비 소유가 좀 있다는 것은 좀 단점이기도 합니다. 만약이라고 가정하고 중년에 입문하셔서 그냥 한 기종으로 정착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 쿼터급 스쿠터를 한 방에 새 것으로 사는 것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력도 20에서 40마력이면은 그 정도로 그냥 잘 나가고 잘 사고 편의 장비도 좋습니다. 심지어 앞 인드 스크린이 전동으로 움직이는 기종도 있습니다. 솔방솔방 장거리를 즐기거나 텐덤을 하거나 무엇을 해도 되는 오토바이죠. 다만 가격이 좀 천차만별이고 배달용으로 많이 풀린 기종이 많아서 중고 구입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쿼터급 스쿠터는 나름 중고 가격 방어도 좀 잘 되는 편이죠. 이 분야 최고봉은 혼다 포르자 300입니다. ADV도 있기는 한데 중고 감가가 너무 좀 심하죠. 포르자의 최고 장점은 앞 인드 스크린이 전동이죠. 그거 하나로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팔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마하 XMAX 300은 배기량 출력도 딸리는데 가격은 더 비싸죠. 개인 취향인지 모르겠으나 XMAX가 젊은 친구들에게 더 인기가 있게 날렵하고 매끈한 디자인이라고 더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엔진 내구성도 포르자가 더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XMAX가 더 비싼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출력도 좋고 윈드스크린 전동이고 가격도 싼 기종이 있습니다. 단점은 중국산 존테스라는 점입니다. 존테스 310, 350, 368 기종마다 배기량 출력이 달라서 33.3마력, 36.7마력, 38.8마력으로 포르자나 XMAX보다는 출력이 한 10마력 가까이 더 나오는 기종들이죠.
그나마 존테스는 프리미엄 브랜드고 이 기종들은 수입한 지 좀 돼서 배달 시장에서는 자리 잡은 기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모터스타 코리아라는 오랜 기간 영업을 해온 안정된 회사에서 수입하는 물건이라 회사의 폐업이나 단종으로 부품 수급 문제가 될 일은 없는 곳이라서 그나마 쓸만한 기종이죠. 디자인이나 성능은 입증되었고 유럽 시장에서도 많이 팔리는 기종이라고 합니다. 특히 불만도 없고 엔진 성능이나 내구성이 떨어지는 면도 없죠. 오히려 일산보다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좀 많고 옵션도 더 많은 기종들이죠. 중국산이란 딱지만 뗀다면 마감이나 여러 면에서 밀리지는 않는데 중국산이란 점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좀 저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람을 달나라에 보내고 벤츠 엔진도 중국 지리자동차 엔진을 쓰는 이 시국에 중국산이라고 폄훼하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참 거시기 하죠. 제 유튜브 채널도 중국산 칭찬한다고 구독자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솔직히 쿠데타 욕했을 때보다도 더 빠져나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좀 그렇고 씁쓸합니다. 국산 메이커 휘발유 스쿠터도 중국산 ODM도 아니고 OEM이죠. 그냥 메이커 상표 가리만한 제품이란 뜻이죠. 생각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보고 선택지가 여기뿐이라서 꼭 쿼터급 스쿠터를 선택하라면은 구동계가 좀 허약하지만은 그래도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혼다 포르자 350 탈 것 같기는 합니다. 쿼터급 별로는 누구에게는 충분할 수도 아쉬울 수도 있는 출력이 나오는 배기량이지만은 만족하고 탈만한 배기량입니다. 그래서 초보 입문용이나 정착용으로는 그냥 레벨 500 편하게 스트레스 없이 탈만한 것은 포르자 3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리터급을 타더라도 쿼터급 멀티는 한 대 더 갖고 있고 싶어지는 묘한 매력이 있는 클래스죠. 귀추용으로 고르자면은 저라면 CF모터 450MT를 싸구려 알리산으로 튜닝해서 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선택하면 절대 후회 없는 배기량이 쿼터급이죠. 마지막 쿼터급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꾸 아킬라 300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회사 재정 상태나 부품 공급 상태, 직원들의 마인드, 아킬라의 품질 하나 추천하기 힘든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킬라 국산도 아니고 중국산입니다. ECU도 중국 자체 개발품이라 에러로 고장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한번 고장나면 수리도 참 쉽지는 않죠.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이라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사면 고생길 열리는 기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KR, S&T 효성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저 하나면 충분하죠. 미들급은 처음 한 방에 입문하기는 어려운 배기량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본 경험이 많거나 저배기량이나 쿼터급에서 올라온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전반기에 유일하게 판매량이 증가한 부분이 미들급 판매량이라고 합니다. 2024년 전반기에는 1550대에서 2025년 전반기에 2608대로 68%나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25년 전반기 미들급 판매량 순위는 CBR 650R E크러치 464대, CBR 600RR 377, 포르자 750 370대, CB 650R E크러치 274대, 엑스어드방 145대 순으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들급 판매량이 많았던 이유는 쿼터나 저배기량으로 코로나 때 입문한 분들이 미들급으로 많이 기별하는 점이 많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거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들급 최강자였던 스즈키 SV650과 V스트롬 650이 올해가 지나면 단종시키고 리뉴얼 계획이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SV7GX라는 신제품 사진이 나온 것 봐서는 확정된 상황이고 SV650은 아직 계획이 나온 것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천을 하지 않겠습니다. 추천 기종은 입문기가 아니라서 약간은 테크닉이 필요한 기종을 선정하다 보니까 시트고나 그런 것은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승차감을 위한 선택, 혼다 트랜스알프 750, 스즈키 800D. 승차감이 좋은 멀티 기종들입니다. 현재 트랜스알프나 스즈키 800D 정도가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엘프일리아 투아레그 660, 야마하 때르네 700이 가장 인기 있는 기종이고 리뷰도 좋게 나오는 기종들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수입이 안 되는 상황이죠. 투아레그는 서스펜션과 스로틀 반응성이 좋고 비포장에 강한 면모가 있는 기종이라 평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때르네는 예전부터 명차 반열에 있는 기종이라 다른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국내에도 구할 수 있는 트랜스알프는 서스가 약간 부실하다는 평이 있기는 한데 사운드나 가격, 만듦새, 출력이 좋아서 만족도가 높은 기종이라고 합니다. 타는 분들이 대부분 칭찬을 많이 하고 불만이 많이 있는 기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즈키 800D도 시트고가 좀 높기는 한데 출력이 84.3마력으로 트랜스알프의 91마력보다는 약간 낮아도 반응 속도와 편의성, 승차감이 좋아서 만족도가 높은 기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편안함, 혼다 포르자 750. 솔직히 나이 들어서 오토바이 한 대만 남긴다면은 포르자 750을 남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BMW 650 GT, 야마하 T-MAX를 가지고 있던 럭셔리 스쿠터 유형을 한 방에 땡겨온 기종이 포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DCT를 장착하고 나오니까 더 장점이 있는 기종이 되었습니다. 인테그레 때는 디자인적으로 완성되지 않아서 그랬는지 인기가 많지는 않았지만은 포르자로 바뀌고 경쟁 상대가 단종을 하거나 디자인이나 성능 개선이 있지 않아서 그냥 인기가 생긴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싫어하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호불호는 타지 않는 데다가 단 하나 너무 비싼 값만 좀 빼면은 단점이 없는 듯 합니다. 세 번째 속도감, CBR 650R 이크러치, CBR 600RR. 사기통 속도감을 느끼는 데는 이만한 오토바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나 이크러치 설치, AS, 성능 등 아주 밸런스가 좋은 오토바이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딱히 경쟁 기종이 없다 보니까 판매량도 많은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미들급 결론으로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공랭식 오토바이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성능과 라이딩 중에 한 번씩 땡길 때 적당히 나가는 능력 등 차고 넘치는 기종들이 많은 클래스가 미들급이 아닌가 합니다. 어떤 오토바이를 타든 충분하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오토바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터급 이상의 오토바이들은 선택하는 경우는 아무 오토바이 지식 없이 선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겁니다. 가격도 거의 2천만원대 육박하거나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클래스죠. 그래서 그런지 많이들 신중하게 결정하고 본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실수를 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 각 메이커에서 하이엔드 클래스라서 섣부르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오토바이를 타든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능과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느 기종을 선택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배기량 클래스별로 특성에 따른 추천 기종을 좀 알아봤습니다. 내용을 만들다 보니 너무 사심이 들어간 것이 있기는 하지만은 외국에서 주목받는 기종들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나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